작년 2025년도 양명고 중간고사 5번, 7번, 8번부터 풀겠습니다. 5번은 되게 짧은데? 그치. 그 구하라고 하는 식이 조금 불편해. 3의 x제곱 27이다. 그리고 21의 y제곱이 6이다. 주고 나서 질문은 3의 xy 더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여기까지죠. 이 식을 구하라가 문제인데 모양 만들기로 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맞불에도 한 문제 정도 있을 거야. 비슷한 거 참고로. 선생님이 좀 복잡하면은 그냥 로그로 놓고 풀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이 문제는 로그로 풀었을 때 쉽게 풀릴까 싶다. 이게 이 뒤에 곱하기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혹시 로그로 도전해본 사람 손해봐. 로그로 그냥 도전했어야지 시키더라고. 해봤어? 마무리 잘 안 되지? 일단 뭐 지수로 먼저 풀어볼게. 지수로 풀려면은 이 3의 지수에 있는 이 식을 이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어. 근데 요령을 잘 하면 할 수 있는데 일단 x만 좀 관여하는 부분을 봅시다. 여기잖아. 그치? 요 식을 3 하고 나서 여기 x를 묶을게. x에 y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y인가? 7의 y 플러스 1 쉽지 않네.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작업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데 뒤에 1이 하나 있으면 되거든. 1이. 그래서 뒤에다가 1을 하나 넣었다가 좀 빼는 작전을 좀 쓸게. 이게 잠깐만 니네 입장에서 억지스러울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 식은 3에 여기가 인수분해가 그냥 됩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제곱은 그냥 3분의 1 뺄게 그냥. 곱하기.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려운데 이렇게 만들면 또 할만해. 자, 3의 x 플러스를 만들려면 x가 이 지수에 붙었지? 지수가 하나가 더해지려면 양변에 뭐 한 거야? 양변에. 그냥 곱하기 3 한 거야. 그럼 이 식은 3의 x 플러스 1제곱 되고 우변이 7, 3, 21 되겠죠? 그러면서 이 21 모양 만들어져. 그래서 이 식을 이해할 때 앞에 3을 빼고 할게. 그리고 요 놈에 대해서 거듭제곱이야. 그러니까 3의 x분의 1제곱에 다시 한번 거듭제곱으로 y 플러스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모양 만든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대해서 곱하기 3x 플러스 1제곱이 21이 돼. 21에 y 플러스 1제곱 부른 거야. 21에 y제곱을 내가 한 방에 알고 있거든. 그럼 1제곱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1에 y제곱 하나 뺄게. 21에 1제곱 빼고 곱하기 21에 y제곱이거든. 그래서 앞부분은 7 되고 21에 y제곱이 그냥 바로 6으로 바뀌어버려요. 신기하게 푼 거지 사실은. 이 숫자 관계를 좀 생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7, 21에서 곱한 숫자가 21이잖아. 아마 첫 페이지 문제 치고는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따가 뭐 시간이 되면은 로그를 바꿔서 풀어볼게. 일단 한번 마치고 그다음에 7번. 그다음에 6번 문제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6번 문제 형태도 문제 시험 잘 나와. 틀린 거 보아라. 일단 부호 미스가 많이 납니다. 부호 미스. 그러니까 그 등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그냥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이게 같냐? 그러니까 이쪽에 부호랑 이쪽에 부호를 먼저 봐봐. 부호. 일단 4번 같은 4번 자리 봐봐.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뭐 2분의 3제곱 하고 뭐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아니야? 이게 같은지 물었잖아.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 밑이 음수인 애들은 특히 지수가 작으면 바로 계산부터 해버려 그냥. 뭐 3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야. 즉 그냥 3의 세제곱이 있잖아. 정리하면 얘는 어때?
이거 음수야. 마이너스 17. 다르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흐름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각각 등호를 성립하는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냥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등호 성립 여부니까. 그 다음에 10번. 세변의 길이가 5, 7, 9인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지름의 길이. 이거는 뭐 대놓고 사인 법칙이지? 사인 법칙 넘어간다. 시험범위 아니야. 못 느꼈어? 외접원 반지름이니까 사인 법칙으로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 코사인 값 구했었잖아. 모든 각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사인 값 조현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양명구는 그 삼가함수 활용 끝까지가 시험범위였지. 수열 바로 앞에까지 엄청 넓었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8번. 8번은 얘도 그런가? 세 양수 ABC에 대해서 넓이가 9파이고 중심이 5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이것도 사인 법칙 활용 문제다 보니까 그지? 넘어간다. 그 다음에 그 다음 11번부터는 쭉 볼게. 11번은 느낌은 살짝 활용 같은 느낌이 들어도 막상 해보면은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같은 게 아니야. 마지막 내용이. 자, 그림을 봅시다. 이렇게 변의 길이가 똑같은 변이 3개가 있다. 성실히 그냥 잘 찾다 보면 나와. 조건은 세 변의 길이, 요변 똑같답니다. 변의 길이가 2개씩 똑같다는 얘기는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부터 확인할까? BAC가 알파, 여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베타 이렇게 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사인 값을 구하랍니다. 질문이. 그리고 A 각도를 2개 줬는데 여기가 94도란 말했고, 그리고 이쪽이 34도란 말했지. 여기까지야. 각을 하나씩 찾아봐 다.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는 정확한 각이 나와. 차를 구하는 느낌보다는 베타와 알파가 정확히 나와서 그냥 떼면 되거든. 자, 가본다. 이 안에는 써먹을 만한 것은 이등변 사각형이라는 정보들이야. 이 안에 이등변 사각형 몇 개 보여? 잘 봐봐. 2개까지 본 사람은 마무리를 못 되겠고 3개를 본 사람이 답을 썼을 겁니다. 3개. 우리가 대놓고 요거 이등변이지? 요것도 이등변이지? 이것도 이등변이야. 그러면 나와. 일단 길쭉한부터 볼까? 이게 94, 34 더하면 128이죠? 그 180도에서 그걸 빼고 2로 나눈 값이 여기 끝까지 될 거니까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90도에서 마이너스 64도랑 같은 말이니까 26도겠지? 그래서 여기 26도다. 여기도 26도. 그 다음에 참고로 이등변 사각형에서 밑값 구할 때 여기가 만약에 30도라고 칩시다. 여기를 이등변이야? 이 둘 같긴 하잖아. 그럼 얘를 구할 때 180에서 얘 빼고 반띵 할 수 있지. 근데 때로는 이 각만 찾는 거니까 이거를 거둬. 그러면 반띵 얼마야? 15도겠지? 얘 바로 얼마야 그러면? 75도인 거야. 이 느낌이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요 각 B를 요 각을 알고 싶어. 각 B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180에서 얘 빼고 2로 나누면 되겠지만 이렇게 걷다고 쳐봐. 이거 반띵 17도지. 90에서 17도 빼봐. 73도지.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90 마이너스 17도. 이거의 절반을 빼겠다. 여기서.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73도가 될 거니까 알파는 73에서 26 뺀 거야. 빼주면 얼마야? 이쪽이 73이니까. 그러면 얼마냐? 47도 나오나? 그렇죠. 비슷하게 이쪽도 삼각형 OBC에서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수소를 내렸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쪼개질 때 47도로 쪼개지지? 47, 47. 47이면 요각이 얼마야? 이거 43인 겁니다.
그러면 43에서 26을 뺄 거니까 10주도 남아요. 또. 그렇게 구해서 47도에서 17도를 빼면 정확히 30도가 나오면서 사인 30도가 되고 이렇게 푼 건데 딱히 그러니까 삼각비를 쓴 게 거의 없어. 사인 30도 하나 구한 거밖에 없어. 그 외에는 그냥 중학교 기하로 다 해석이 되는 문제지. 알고 봤더니 그래. 다만 학생 입장에서 뭔가 조건 하나가 빠진 느낌이 없지 않아 될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2등급 사학기 총 3개인데 2개만 가져가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2번 y는 로그 2분의 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지는 거니까 뭐 모양 같은 함수네. 로그 2에 얘는 그냥 로그 2의 x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요놈하고 같은 기형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칭이동을까지 해버리면은 뭐 지수함 역함수까지 가능하니까 yx 대칭 가능하니까 y는 2x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요놈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요놈의 평행이동 대칭을 가봐야 돼. 자 그러면 기형은 어때? 위치 2인 지수함수니까 그냥 대놓고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은 y는 로그 2분의 1에 4x 플러스 2다. 2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만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뭐 4x라고 하면 얘는 상수로 빠지니까 큰 의미 없고 로그 2분의 2의 마이너스 제곱 x만 보면 될 거니까 여기만 봐봐. 이게 마이너스 로그 2x 아닌가? 이 앞에는 마이너스를 빠지겠지? 밖에 원래 2가 있었고 이 상수는 중요하지 않고 이 모양만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5x면은 대칭하면 나오잖아. x축 대칭. 그러니까 기억 니은까지는 쉬웠고 디귿도 쉬워. 디귿은 y는 2 곱하기 로그 2x 아냐? 이것은 밑이 2가 아닙니다. 이거 2를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것은 로그 2의 2분의 1의 x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 있던 애가 나가서 2가 된 거야. 분의 1 취해서. 그러니까 밑이 루트인 거야 얘는.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앞에 상수 빼가면 완전 다른 그래프 나와. 지수 함수는 y는 뭐 3 곱하기 2x 하더라도 요 3이 밑이 2인수로 표현됐잖아. 2에 로그 2x, 로그 2에 3 곱하기 뭐 2x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뭐 2에 로그 2의 x 더하기 3 이렇게 표현됐잖아. x 플러스 로그 2의 3 씁시다.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2인 지수 꼴 앞에 상수가 붙어버리면은 항상 평행이동을 해서 되지만 로그 함수는 아니야. 밑이 바뀌어버려 크기가. 앞에 상수배 조심해야 되겠지? 뭐 기억 니은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이네 그치? 뭐 로그 절대값 a-2에 뭐 ax 제곱에 더하기 2ax 더하기 8 얘가 정의된다. 이 시험지 본 친구도 틀렸지? 이게 함정이 좀 있으니까 잘 피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밑 조건부터 보겠네. 밑 조건은 그냥 밑 절대값 a-2가 양수인데 또 그 절대값 a-2가 1은 안 된다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많이 봤죠? 절대값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뭐 기본적으로 0 이상이니까 이게 0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a가 2가 아니라는 소리로 끝나.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풀면은 a-2가 아니다 풀마 1이겠죠? 이게 마이너스가 1이 아니다겠지. 그러면 2를 다 더해줬을 때 a가 아니다. 얘를 풀면은 넘어가서 a가 1이 아니다 됐고, 그지? a-1가 1이 아니면 넘어가서 a가 3이 아니다죠. 그렇게. 그래서 a는 요 세 가지를 기본 만족해야 돼. 안 되는 게 세 개 기본으로 있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이제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진수 조건. 진수는 항상 양수가 되어야 돼. 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8이 항상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그지? 동현아 이거 어떻게 풀지? A의 부호에 의해서. 근데 불러봐 어떻게? 그 A가 부호 뭐 해야 되는데? A가 0보다 클
그렇지. 이 문제에서 A가 0일 때를 고려한 사람은 답을 맞고 그거 놓친 사람은 틀리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2차 부등식이라고 확정 지으면 안 됩니다. 최고차 계수에 A가 붙었는데 A에 대해서 단서가 뭐 있어? 그냥 정수 A잖아, 정수 A. 0이 아니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A가 0일 때부터 봐야 돼. A가 0이 되면은 이게 0, 0 되잖아. 굳이 쓰면은 0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8이고 0보다 크다는 그냥 만족하는 거야, 이거. 0 돼버리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A는 0도 답에 넣어야 된다고. 이걸 빠뜨리면 안 돼. 두 번째가 A가 0이 아니면 그때 이제 2차 분식이야. 이건 고1 내용이지? 그치? 고1 때 내가 강조했잖아, 항상. 최고차 계수, 미정계수 붙으면 조심해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로 이해할 거니까 항상 확률파는 부등식.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만 y 값이 항상 0이 크겠지? 따라서 아래로 블록 이어야 되고 x축과 안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앞볼이니까 2차 계수 a는 양수이면서 그 다음 판별식 4분의 d를 정리해서 a제곱 마이너스 8a인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8이고 그것이 음수가 돼야죠? 안 만나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아래식을 풀었을 때 a는 0과 8 사이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0보다 크면서 0과 8 사이면 요거네요, 이거. 그치?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진수 조건에서는 이 a가 0이다 요거 하나와 또 요거를 같이 말해야 돼. a가 0인 것도 괜찮고 0이 아닌 것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0을 여기 들어 넣으란 소리지. 진수 조건을 정리하면 0 이상 a가 작다 8인 거지. 이게 뭐 이유냐? 그리고 요게 기억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데 이건 안 된대. 뭐 다 쓰려면 좀 범위 나눠서 써야 되니까 귀찮아. 근데 질문 자체가 정수 A를 묻고 있으니까 정수 A를 그냥 씁시다. 0 괜찮죠? 그 다음에 1, 2, 3은 안 된대. 그럼 4부터 갈 거니까 4, 5, 6, 7까지 가야죠. 그지? 질문은 뭐 개수야 합이야? 개수니까 뭐 5개 쓰면 됩니다. 5개. 그러니까 이 0을 빠뜨린 사람이 하나 놓쳐서 4개 썼을 거라고 지금. 네? 하나 조심해야 돼. 놓친 사람은 못푼 사람은 공통석에 문제가 있는 거야. 같이 말하면. 그 다음에 14번 형태도 시험에 꽤 잘 등장하는 것 같아. 14번. 그래프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지수 부등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풀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 학교별로 하나씩 하나 정도 나오니까 좀 잘 익히자. 14번. 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fx란 이차 함수의 식이 명확하게 나오나부터 생각해볼까? fx식은 정확히 나오긴 합니다. 근데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참고로 fx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직선 하나가 지나가는데 3,0과 5,3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이렇게 그려지더라. 얘가 y는 gx. 그럼 gx도 명확하게 나와. 두 점이 찍혔으니까. 식을 구하려면 구합니다. 식을 구해서 갔을 수도 있겠지. 자, 식은 이제 조건은 뭐냐면 부등식 자, 로그 2의 f 3분의 x와 그다음에 로그 2의 g 3분의 x 이 식을 만족하는 정색 삽이야. 당연히 우리는 밑이 2인 로그니까 털 거 아니야. 털고 이제 내릴 때 f 3분의 x하고 g 3분의 x의 관계가 뭐 요거를 그대로 끌어내리겠지? 열심히 애만 풀면 틀려. 이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기본 조건, 진수 조건, 밑 조건. 현재 이 밑이 양수라는 보장이 없잖아. 진수가. 얘도 양수가 돼야 돼.
맞지? 이거 생각해야 돼 반드시. 근데 F랑 G 관계가 이 관계를 만족하면 이것은 이 F 3분 X란 얘가 양수가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얘는 0보다 크게 돼 있지 구조상. 이거 하나 붙여야 돼. 이거 연립부동식이야. 이쪽 하나 풀고 이쪽 하나 풀고. 이해됩니까? 그럼 너네가 fx와 gx식을 작성을 했다고 하면 그냥 풀면 되겠지 이제. gx는 뭐 기울기 통해서 금방 되는데 fx 식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만약 식을 작성하려면 x축과 만나는 점자표가 나왔잖아. 2,0, 4,. 이 식은 굳이 말하면 a에 x-2에 x-4의 곱이지. 썼다가 뭐 이를테면 여기 1,3 같은 쉬운 점을 넣어봐. 1,3. 1,3을 대입하면 a는 구해집니다. 그치? 구해서 그냥 풀어도 되는데 그냥 그래프로 풀게. 그래프로 풀기를 원하고 내는 거야 문제는 사실은. 자 그런데 함수 안에 함수의 그래프는 fx와 gx인데 3분의 x 들어잖아. 그치? 이쯤에서 3분의 x 잠깐 치환할게. 알겠지? 3분의 x를 잠시만 내가 이거를 t라고 치환할게. 0보다 크다 ft 이상이다 gt 풀겠죠.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t 범위를 찾아서 대입하고 풀 거란 소리야 사실. 가자. 자, 첫 번째 요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 맞지? 자, 1번 ft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t 범위를 그래프에서 읽어봐. ft가 0보다 크다. 이거 2차 부동식 배울 때 맨 처음에 나온 주제야. 고1 때. 그럼 f 그래프가 2차 곡선이야. 근데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0이라는 건 y는 0 비교할 거 아니야. 항상 y는 0, y는 ft, y는 gt 이렇게 볼 거 아니야. 함수로 볼 때는. 이거 y는 ft 그래프가 y는 0, x축보다 크다잖아. 확실하게. 그러면 2차. 이거 x축이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여기 있는 곳에 해당되는 x, t 곱을 쓸 거잖아. 그럼 여기다 체크합시다. 2의 왼쪽과 2의 왼쪽 등 없다. 2의 왼쪽과 4의 오른쪽이지 않을까? 이게 바로 1번이야. 1번. 맞지? 그지? 그 다음에 ft가 gt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럼 f, 즉 2차 함수가 g, 직선보다 아래쪽이라는 소리잖아. 요 f, g 교점 확인해. 교점 확인해. f가 아래쪽이니까 2차 함수 아래쪽이면은 이 칸막이 기준으로 칸막이라는 게 이 칸막이 이렇게 교점 기준으로 2차 함수 아래쪽 여기인데 여기 맞지? 그 부분에 대한 x곱이니까 여기다 바로 체크해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게 2번 해줘. 2번 이 되지? 여기 등호 넣어야 돼. 여기 등호 여기 등호 없었고 1번에는 등호가 없고 2번에 등호 들어가야 돼. 그럼 이건 동시만족이잖아. 연립해주면 여기네 답이. 그래서 4보다 크면서 x가 아니 t죠. t 4보다 크면서 작가를 갖다 이걸 풀라는 소리지. 4보다 크면서. 근데 t잖아. nt. t가 3분의 x거든. 다시 4보다 크다 3분의 x가 5 이하 이렇게 되겠죠. 3을 곱해서 c보다 크다 x가 15 이하가 된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 안에 정수 x는 13, 14, 15죠. 이 세 개를 더하면은 42 나오나? 이 문제 나름 풀었는데 틀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 이거 안 생각한 거 이거 진수 조건. 그래서 로그 방구등식은 진수 조건을 놓치고 풀 것 같으면 아예 풀지도 말아야 돼. 어차피 틀려. 경험 많지? 그 다음에 15번. 자, 두 함수 fx는 sin 제곱 x 마이너스 3 gx는 6 곱하기 코사인의 x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k다. 근데 항상 fx보다 gx가 작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한데 하기 위한 뭐 k의 최대값 찾는 거네. x 보면은 한 주기를 줬네.
0 이상 x가 2파이까지. 그러면 얘는 그냥 처음부터 fg가 뭐 그래프를 그려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사인 제곱 함수 못 그리니까 지우자. 그냥 지우자. 쭉 바로 씁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코사인 파이 플러스 x 부분을 좀 바꾸겠지. 얘가 파이 플러스면 3사분면으로 이해할 거니까 코사인이 보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겠지. 이 부분이 6 곱하기. 그러면 이항시켜서 하겠네. 그지? 근데 사인 제곱을 또 바꿔야 되니까 6 쓸게. 이렇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사인 제곱과 코사인 x가 혼합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가 조건이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뭐 해야 돼? k도 모르니까 좀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치환해야지. 치환. 맞지? 치환. 그러면 1차에 맞춰서 치환할 거니까 코사인 x 치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x를 잠시 t라고 치환하겠다. 치환하는 순간 뭘 챙겨야 돼? t 범위 챙겨야 돼. 네, 코사인 x에서 이 x가 한 주기를 다 쓰기 때문에 나올 게 다 나올 거잖아. 아,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거 반드시 챙겨야 돼. 따라서 모든 실수 x에서 아니지, 요 범위에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요 범위에서 이 t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이제 치환해서 그 식이 성립한다는 소리야. 치환하면 코사인 x가 t가 되면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t 제곱이야. 마이너스 3. 이쪽은 코사인을 치환한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6 t가 되고 k. 이거죠. 자, 정리합시다. 오른쪽 넘어가서 t의 제곱 마이너스 6t에 이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넘어갔으니까 0 이상이다죠. 요게 성립한다. 성립. 아마 그러니까 다들 치환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야. 맞는데 이게 모든 실수 t에 대해 성립이 아니라고 지금. 응? 맞지? 또 하고 싶은 말?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챙기지 않을 것 같으면 풀지도 말아야 돼. 제일 중요하다 그게. 지수꼴 치환하면은 항상 양수 조건, 로그를 치환하면은 실수 조건. 그지? 특별한 정의가 없다고 해도 2차 함수 치환할 때는 꼭정기로 위아래 쓸 거 아니야. 앞볼 윗볼에 따라서.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이 t 범위에서 얘가 성립한다. 이 말을 어떻게 풀 거냐? 이제 그래프로 풀 거라고. 이걸 잠깐만 내가 y라고 할게. y. 요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범위에서 이 y 값이 0 이상의 독립이야. y 0 이상 독립. 그 말은 t축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지. 이 잘랐을 때. 그러면 뭐 열심히 그릴 게 아니고 그냥 개형만 그려봐. 이 축이 지금 3인구 보이죠? t마 3제곱. 그치? 앞볼 그래프 하나 그리시고, 이제 대칭축은 t는 3이다. 확인. 그리고 내가 쓸 곳이 t가 마이너스 1부터 1이야. 여기 3이야 지금. 이쪽에 마이너스 있고 여기 3 있겠죠. 따라서 내가 쓸 곳이 여기다. 그치? 끝점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함수값 y값이 0 이상이고 싶은 거지. 그럼 t축 어디다 그려야 돼? 여기 있는 점들의 함수값이, 즉 y값이 0 이상이려면 t축은 그보다 밑에겠지. 그러니까 t축은 이렇게 그리면 여기다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 여기 있는 모든 점을 다 다룰 수 없잖아. 0 이상이고 싶잖아 항상. 그러면 가장 아래 점의 y좌표가 0 이상이면 되겠지. 가장 아래 점의 y좌표는 거는 t에다가 1 넣은 값이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t에 1을 대입한 값이야. t 1을 대입한 함수 값인데 1을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2 k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되겠지? 그치? 그것이 0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등호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끝점 t는 1에서 성립해야 됩니다. 등호도 붙었잖아.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이 이렇게 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제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3 이하가 되겠네요. 따라서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해했지? 너네가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알겠지만 나오는 유형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와. 묻는 주제들이.
함정도 또 나름 또 비슷하게 나온다. 학교는 달라도. 16번 갑시다. 16번부터는 좀 어렵다고 느끼게 됐겠지. 왜냐면 벌써 객관식에서 뒤에서 세 번째 문제지. 근데 이 문제는 의외로 개 쉬워. 이 그림은 되게 잘 기억해두자. 자, 한 평면에 지수함수 들어가면서 같이 왔지? 그럼 바로 확인해야 될 게 뭐야? 밑이죠, 밑. y는 2x랑 뭐 대놓고 y는 로그 ax잖아. 로그 2x. 그지? 그냥 역함수 관계잖아. 봐도. 그지? 그리고 여기다가 직선 하나 그었지? 그 직선에서 정확히 봐야 될 게 뭐야?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역함수 문제인데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면 정확히 요 점과 요 점이 yx의 대칭성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 A, 여기 B 이 두 점은 yx의 대칭성 있다. 그리고 요 점이 지금 뭐 안 써졌어도 뭐 당연히 A, 0이야. 이쪽도 0,A겠지? 편의상 요 점을 D라고 할게. D. 자, 문제 조건에서 A, B는 BC랑 똑같다란 말이지? A, B는 BC, A, B는 BC. 그러니까 문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야 그럼? 알 수 있는 거. A와 B가 Y는 대칭성 있다 보니까 이 BC는 어디랑 같아야 돼? 당연히 여기랑 같겠죠. 이걸 끼우쳐야지. 맞지? 그치? 질문은 뭐냐? 뭐 B라는 삼각형 OAB 하나 있다. 힌트 하나 더 있다. 삼각형 OAB B가 6일 때 B의 X좌표, Y좌표, PQ의 합력이니까 그냥 B의 좌표 묻는 거다. 좌표를 찾는 거야 그냥. B좌표. 자 그러면 삼각형 OAB 넓이는 여기 5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이 넓이잖아. 이거 6이래 6. 이거 어떻게 써놓을래? 이거 재려면은 AB 좌표 필요하겠지. 그지? 근데 이 같은 길이 3등분 됐다는 사실 봐봐. 이거는 이거 준 거 이거. 이거 넓이 다 똑같잖아. 여기도 6, 여기도 6일 거 아니야. 이게 3등분이니까 밑변길이 똑같으면 같은 높이를 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삼각형 OAB, OAD, OAB, OCB가 넓이가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6, 6, 6이니까 이 정보는 삼각형 OCD 요 넓이가 18이라는 얘기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쉬워져. 이유가 우리 A를 찾아야 돼 사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A, 0, 얘가 0,A니까 요거는 직각의 등변이야 당연히.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럼 A 곱하기 A의 반절이니까 얘가 2분의 1 A제곱 되겠지? A제곱 36이면서 A는 양수 6이 되겠습니다. 맞지? B 좌표 물었잖아. 그러면 C 좌표가 지금 6,0이 확인된 거 아니야? 6,0. 그럼 B 좌표를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여기는 0,6이고 0,6이고 0,6 입장에서 이 두 점 사이에서 내분점 아니야? 내분점? 2대1 내분점? 선생님 내분 조금씩 까먹었는데요. 그건 좀 핑계고 3등분점이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라.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려. 안 그래? 이 길이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찍 내리고 찍 내리면 이거 똑같지 않나? 여기 6이래네. 그럼 얘 몇이야? 4겠죠. 얘가 2고. 이거 직각이면 아냐? 그지? 그러니까 얘가 2니까 이것도 2겠고 그럼 이거 4,2야 그냥. 무대적으로. A 좌표는 뭘까? A 좌표는 당연히 2,겠고 올라가면 4겠죠. 왜냐면 옆으로 그어도 이거 길이 똑같아야 돼. 6이니까 둘 이해했지? 그래서 B좌표가 4,이고 뭐 더하면 된다. 이 문제는 약간 좀 내담한 느낌이야. 보통은 여기를 뭐
여기 a를 썼으니까 여기를 내가 뭐 bx라고 할게. bx. 여기 로그 b의 x라고 합시다. 이렇게 주고 나서 b를 묻는 질문이 보통 많이 나와. b.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밑을 묻기도 해. 그때도 이 지수함수가 지나가는 점 좌표 혹은 로그함수가 지나가는 점 좌표 하나만 나오면 돼. 얘를 4,1을 찾고 나면 대입하면 됩니다. 이 b라는 점이 이 로그함수의 점이니까. 이해됐지? 그 다음 17번 봅시다. 기출문제를 오늘처럼 좀 안 빠뜨리고 설명하는 날은 흔치 않다. 그지? 뭐 우리 학교 시험지 아니니까 뭐 안주교당 아니고 매년 보면은 다른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가 다음에 다른 우리 학교 나올 확률이 더 높아. 왜 우리 학교 거는 우리 학교 작년에 나온 건 안 나오지 잘. 자, 0 이상 x가 n 이하에서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 이 문제 좀 어렵다. 이렇게 된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가 3과 6 사이에 들어간다 만족하래. 이게 3보다 크면서 6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 개수 문제야. 최대값, 최소값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냐. 그런데 이게 그래프는 명확하게 나왔는데 정의역이 불명확해. 그리고 저 n이 우리가 찾는 n이야. 0부터 잘라 쓰긴 하는데 끝나는 n이 바로 우리가 찾는 n이야. 그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가급적 정밀하게 그려야 돼. 그래야 문제가 보여. 정밀하게. 가급적 크게. 먼저 평행이동 보기 위해서 6분의 파이 묶자. x계수인 그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코사인에 6분의 파이를 딱 묶어내면 x에 3분의 2 파이는 얘를 묶으면 뭐가 돼야 돼? 더하기 2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에 6분의 파이 x였다고 생각하겠죠. 그 그래프를 뭐 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충 이제 봤으면 그래프 주기 봐야겠지. 주기는 6분의 파이 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10이겠죠. 12. 한 주기에 10짜리야. 그리고 최대 최소는 뿔마 3인데 코사인 그래프 뒤집은 그래프지. 그지? 그럼 최소한 한 주기는 그려봐야 될 것 같지 않나? 한 주기? 자, 특별한 말이 없이 정의역을 제한시키지 않았다고 쳐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얼마야? 3과 마삼이지? 그 둘의 차이는 6이지 않나? 정의역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쭉 쓴다고 치면 최대값은 3, 최소값 마삼일 거 아니야? 이거 값이 얼마로 나와? 6 나와야 되잖아. 6 안 된다고 했잖아. 한 주기 이상 쓰지 않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적어도 한 주기까지만 잘 그리면 돼. 자, 그래서 정밀하게 그린다고 했다. 여기 0,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뭐 세 칸 합시다. 그 다음에 12등분 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할게. 여기가 3, 6, 9, 10. 3등분. 4, 5, 6.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려야 되는 이유가 0부터 n까지인데 n이 1이면은 이 앞에만 볼 거 아니야. 2면 그 다음까지 볼 거 아니야. 3이면은 0부터 3을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좀 잘 그려야 돼 그래프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시다. 여기 칸은 이렇게 합시다. 확인해 할게. 비틀어다. 자, 그럼 출발점부터 볼까? 출발점은 x 0 넣어가야겠지? 그냥 이거 fx 할게. f0은 얼마? 0을 넣게 되면은 마3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지. 마이너스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출발하네. 0, 마이너스 2분의 3, 1.5 여기잖아. 여기를 출발합니다. 마이너스 1.5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형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원래 이 그래프가 여기서 출발하다 했지? 마3 코사인이면 코사인 그래프를 x축 대체한 거야. 코사인 그래프가 원래 이거잖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뒤집은 거면 이렇게 하는 코사인 아니야? 이렇게 하는 코사인? 맞지? 여기까지가. 그치? 그 그래프를 어떻게 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를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면 이게 마일만 있겠지. 그러니까 요 시작점이 여기로 가 있는 거지 지금. 두 칸. 여기 출발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0보다 왼쪽은 필요가 없어서 점선 처리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 모양이 그대로 평행도 돼서. 근데 가다가 여기를 딱 지나간 거지. 편의상 할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럼 이제 다 포인트 찍자고. 원래 이 그래프 코사인 얘가 지나가는 게 이렇게 갔던 거 아니야? 다 왼쪽 두 칸씩 갔으니까 요 점이 일로 간 거야. 요 점이 두 칸 가서 여기로 간 거야. 요 점도 여기로 간 겁니다. 그다음 요 점이 두 칸 가서 여기로 간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얘 지나가고 또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할게죠. 이렇게. 그다음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12컴마에서는 정확히 여기랑 같은 높이를 끝나야 돼. 한 줄기니까.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자, 그러면 이제 n 값을 자연수니까 1부터 좀 생각해보자는 소리야. 자, n이 1이면은 여기잖아, 딱. 그럼 여기 뭐라 소리 아니야, 여기? 이만큼만? 여기만? 그럼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저거겠네. 그럼 그 차이가 3을 넘지 않잖아. 일단 당분간은 얘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가장 아래니까 올라만 가니까. 그럼 3이 되려면은 어디까지 갈까? 마이너스 저거니까 1.5까지 가야 되거든. 1.5 여기. 1.5가 되는 곳이 정확히 자, 이게 점 특징성을 잠깐 봐도 돼. 이게 컴마 여기지. 근데 1.5만큼 내려가는데 걸리는 간격이 1이야. 1 가면 1.5 내려가. 그럼 1 가면 1.5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정확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정확히 여기야. 여기. 실제 2를 넣으면 알 수 있어. 2를 넣게 되면 FE를 계산하게 되면 당연한 건데 FE는 여기다가 2를 넣었다고. 여기다 넣을까? 2 넣으면은 마이너스 3 코사인에 2 넣었으니까 6분의 4파이고 3분의 2파이 되겠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1 나와. 2분의 3 나와.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과 이 모양이 합동이라는 생각을 하면 더 좋아. 따라서 n이 2가 되는 딱 그 순간에 n이 2일 때 최대값 얼마? 이만큼만 볼 거니까. 최대값 1.5, 최소값 마이너스 1.5. 그래서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몇이야? 이때가 딱 3 나오죠? 여기까지 자르면은 n이 2일 때까지만 자르면은 최대값이 1.5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5야. 그 순간에 딱 이게 3 나올 때야. 3. 근데 3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2는 안 된다는 얘기야. n이 3까지 가면 어때? n이 3이 되는 순간 여기까지 자를 거라고. 이만큼을 자를 거라. 이만큼을. 그러면 충분하죠.
마이너스 점하고 여기는 2.1인데 여기 이 선을 이 점을 지나가 버리면 최대값이 더 커질 거니까 그 차이가 3은 넘어가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n은 3부터 되는 거야. n은 3부터 4도 되고 계속 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 차가 6은 안 된다는 사실이거든. 6은 안 된다. 언제 6이 될까? 최대값 최소값이. 그 말은 가장 꼭대기랑 가장 아래에 있는 여기가 같이 포함돼야만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쭉 자르는 곳이 이 보라색으로 자르다가 뭐 이렇게 자르더라도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아직은 마삼이 아니야. 여기 차이가 6이 되질 않아.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 가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안 된다는 소리야. 10은 안 되는 거야. 9까지 되고 여기까지 가도 괜찮다고. 최대값 최소값 차가 5점 몇이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n값은 여기 체크된 3부터 9까지를 체크하는 소리야. 개수니까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불편한 게 특정 값에서 뭔가 갑자기 1.5 나와서 이게 3이라는 사실. 이 뒤에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6이 아니라 6보다 작다는 말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 한 주기가 들어가는 순간 한 주까지 아니더라도 이 최대값과 최소값, 이 꼭대기 뭐 가장 아래가 동시에 들어가면은 이 차이가 6 나는 건데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는 사실 풀기 쉽지 않아. 좀 어려운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18번. (0) a b 1 c 순서로 보다. 그다음에 fx는 ax 제곱, gx는 b의 x 제곱, 그리고 hx는 c의 x 제곱이다. 이 조건을 만족한데. 일단 밑에 보니까 뭔가 그 부등식 비교하는 거네. 기억 니은은. 기억은 GB랑 HA 관계가 이게 맞는지 보라고 그랬다, 그지? 그치? 이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식으로 다 보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그 최근에 어떻게 푸는 게 현실적으로 좋다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밑을 하나 두고 푸는 게 낫다는 말했지. 맞지? 너희 시험지 풀기 전에 했던 말이잖아. 지금 혹시 그렇게 도전한 사람은 그래도 답을 골랐을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답을 찾기 쉽지 않지. 그럼 어떻게 둘까? 요령은 뭐야? 요령은 A, B, C를 같은 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놓자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1보 작으니까 하나 2분의 1, 하나 4분의 1 두면 되겠다 이런 말 했지? 그럼 C는 이 정도 두면 되겠네. 이렇게 좀 두고 그냥 숫자로 바꿔서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괜찮아. 자, 그럼 GB는 여기다 넣은 거니까 B의 B제곱 아니야? B의 B제곱? B의 B제곱? B의 B제곱. B의 B제곱은 요거 B가 2분의니까 2분의 1의 2분의 제곱 아니야? 그럼 다시 얘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제곱 바꾸자. 얘는 요것도 바꾸자. HA는 여기다 A 있는 거니까 C의 A제곱이야. C의 A제곱. 근데 C가 2로 봤잖아. 2. A는 4분의 1로 봤잖아.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의 대소를 보는 거니까 똑같이 밑이 2면은 지수가 큰 쪽이 클 거 아니야? 성립하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낫겠다. 니은도 그렇게 하면 돼. F 로그 C분의 B C분의 B 그 다음에 H 로그 B분의 A. 자, 그리고 F 안에서 로그 C분의 B는 로그의 몇이야? C분의 B가 2분의 2분의 1 아니야? C분의 B? 2분의 2분의 1은 4분의 1 아닌가? 근데 F가 지금 A의 몇 제곱이냐?
근데 A가 지금 A를 4분의 1로 본 거 아니야? 그죠? A가 4분의 1 X인데 그 지수에 올라온 애가 로그 4분의 1이지. 그렇지? 이렇게 처리하면은 자리 바꿔 일단 그냥 둘게. 아직 계산이 좀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도 H에다가 로그 B분의 1 넣어라. B분의 계산해봐. B분의 A는 2분의 1분의 4분의 1이야. 2분의 1분의 4분의 1.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야. H가 밑이 C 놈인데 C를 지금 2로 본 거야. 2. 써놓고 할 거겠다. 이거는 2x고 이것은 B, 이것은 2분의 x입니다. 여기는 AX니까 4분의 x입니다. 혹은 얘를 2의 마이너스 2x로 얘를 2의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꿔놓고 푸는 게 좀 더 빠르나겠지? 자, 그러면 H에다가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그럼 2에 로그 2분의 1인 거네. 이 둘의 대수 비교니까 밑을 2로 맞추자. 여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다시 얘는 2의 마이너스 2 로그 4분의 1이지. 그치? 근데 이게 2의 마이너스 2제곱 아니야? 밖으로 나갈 거니까 이것은 2에 나가서 4 로그 이겠네. 얘는 로그 2분의 1이고. 이게 로그, 이거는 진수가 지금 16이랑 마찬가지다. 다시 얘가 2에 로그 16이라고. 누가 크고 써? 얘보다 얘가 크잖아 훨씬. 그러면 얘가 크겠네 훨씬. 이쪽이. 위에가 크다는 소리지 얘가. 그래서 기억은 이제 니은은 부도 방향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디귿이 근데 숫자를 넣어서 하기에는 이제 여기는 안 돼. 지금 안 돼. 이유가 뭐야? 디귿은 A, B, C 곱이 1을 만족해야 되잖아. 내가 든 얘는 A, B, C 곱하기 1 아니지. 그지? 그럼 이때 이제 굳이 대입법을 하려면은 여기를 건들지 말고 얘를 곱해서 1 나오려면 얘를 8로 두면 돼. 이렇게 두고라도 또 대입을 해주면 확인할 수 있어. 굳이 하면 디귿은 식으로도 보일 수 있긴 한데 어차피 지금 대입법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낫다. 뭐 물어보는 식들은 항상 바뀔 건데 논리적으로 가기가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적당한 수를 좀 놓고 푸는 게 좋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논술형 1번은 뭐 너무 쉬워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건 그냥 하면 될 거고 논술형 2번도 그냥 기본 문제지. 논술 2번에서 코타의 곱은 곱의 곱 줬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할게.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 세타의 곱의 곱가 양수래. 그리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 세타의 합의 곱가 음수래. 자, 항상 코랑 탄 곱한 거는 땡큐야. 왜? 탄젠트가 코브레스입니다. 코사인 곱하기 코브레스 이거 사인이야. 사인 세타가 양수라는 말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사인 세타 양수면은 둘 중에 하나지. 1사 아니면 2사 아니야? 세타가? 1사에서는 이게 양수가 나와야 되겠지 둘 다. 2사란 말이겠네. 세타는 2사분면의 각이야. 그리고 3분의 세타의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3분면이니까 우리는 일반각 표현을 해야겠지. 세타 일반각 표현 2사분의 세타. 그럼 세타는 2사라는 게 여기 아니야 여기. 그치?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니까 2n 파이 빠뜨리지 마시고 2분의 파이보다는 크면서 2n 파이 더하기 파이보다는 작다를 만족하겠지? 이 식을 3, 5로 나눠가지고 n에다가 숫자 넣으면 되겠지. 대입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가급적 아니다 그냥 합시다. 3으로 나눈다. 그럼 3분의 2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여기도 3분의 2n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여기를 통분해서 한 덩어리 취급하고 하는 게 사실 더 좋다. 자, 그러면 일단 n에다가 숫자 넣을 건데 왜 n은 정수니까 이때 확인할 것은 여기가 한 주기가 되려면은 n에 3 넣으면 됩니다. n에 3을 딱 넣었을 때가 이게 2파이 나오잖아. 우리는 3까지는 넣을 필요 없어. n에 0, 1, 2만 넣으면 돼.
3을 넣게 되면 2파이가 돼서 한 바퀴 딱 돌아와. 즉 0을 넣었을 때랑 3을 넣었을 때가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학습을 했잖아. 자, n에 0 넣는 순간 그냥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니까 1, 4분의 1 있지? 그 다음에 n에 1 넣으면은 3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와 1 넣었으니까 3분의 2파이 더하기 뭐 3분의 파이 사이까지 이거 파이네. 요거 120도랑 30도니까 150도 아니냐. 150도랑 180파이니까 2사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n에 2 넣게 되면은 이게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인데 이렇게 여기도 2 넣었으니까 3분의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5파이잖아. 3분의 5파이가 300도야. 300도. 여기는 240도랑 90도를 더해서 30도를 더해서 270도 얘가 270을 넘어갔으면 4사겠지. 이렇게 세 개 쓰면 돼. 1, 4, 2, 4, 4, 4. 자, 그 다음에 논술 3번까지 하고 쉬었다 갑시다. 논술형 3번은 좀 당황스럽지? 졸라 복잡한데 증명을 하라고 써놨으니까 게다가 8점짜리고 양명스럽죠. 양명 옛날부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증명을 좋아하는 학교야. 정도로. 뭐 그렇다고 증명 끝까지 못할 거라고 해서 접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놓으면 오히려 다른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 뭐 2, 3점이라도 받았다고 치면은 얼마나 다행이야 그것도. 야, 100지를 내지는 말하는 얘기입니다. 1점을 받더라도 좀 써라고. K는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고 함수가 뭐 그래프로 그려야겠다. 설명하려면 로그 2의 절대값 kx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죠. 그리고 지수함수가 하나 로그 함수 하나 지나가죠.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에 또 요즘에서 만나도록 하나 그려준다. 오 불편하다. 이놈이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고 y는 로그 2의 A, B, C의 x좌표를 뭐 차례대로 x1, x3 하겠다고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 여기가 x3라고 되겠다. 그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x2 제곱이 x1 곱하기 x3를 만족하는 거를 일단 증명을 하래. 자, 지금 걸리적거리는 거는 이제 절대가 그래프지. y는 로그 2의 kx, 절대가 kx. 이게 x의 절대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역 이상쪽과 역 왼쪽이 같이 나온 거야. 생각해봐. 근데 y는 로그 2의 x의 전체 절대값 함수랑 y는 로그 2의 절대값 그래프를 같이 한번 비교해봐요. 이 그래프는 전체 절대값이니까 로그 2의 x를 그냥 그린 거죠. 이렇게 여기 1,0. 그 상태의 전체 절대값은 함수값이 0 이상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x축 아래쪽에 있는 점 y값이 음수인 부분들을 접어 올려서 양수로 만든 거잖아. 이렇게 이 그래프지? 여기 아니고 얘는 x가 5보다 크게 되면
그냥 로그 2x가 되고 x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x로 풀릴 거니까 로그 2의 마이너스 x겠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x 0보다 클 때는 그냥 우리가 아는 로그 x 그래프.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갔잖아. x 대신에. x의 부호를 바꿔놨다는 얘기는 y축 대체한 거야. 이렇게. 얘만 따로 봤을 때 식이 얘가 되고 요놈의 식은 얘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가 두 군데니까 식을 따로따로 써. 그래야 얘네가 덜 헷갈려. 얘는 x가 보다 클 때 얘기잖아. k는 1보다 크니까 이 식이 y는 로그 2의 kx가 되고 요 그래프의 식은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kx입니다. 이렇게 좀 따로따로 쓰고 하는 게 덜 헷갈립니다. 알겠지? 이제 시작할게. 이게 좀 어렵다 근데 어려워. 그러니까 철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초문제 첫 번째 거 설명하는 거니까 하는 거야. 일단 교점부터 확인해야지. 더 이상 정보가 없어. 그냥 함수식 주고 그래프 개형 주고 나서 이 관계를 보이래. 교점 x좌표들이 다 x 1, 2, 3니까 a라는 점은 얘랑 만나는 것이고 c라는 점은 또 얘랑 만나는 것이고 근데 b가 세 개가 동시에 만난 점이야 이게. 그지? 그 x2를 가지고 제곱했고 그래서 나는 a, b, c 순서로 해석할게. a, b, c. 자, 점 a부터 볼게. 점 a. 점 a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만난 점이네. 그러니까 요 그래프, 즉 요거랑 요 그래프, 요거 요 두 개 교점 얘기 아니야? 교점? 근데 교점 x좌표 구하해서 x1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x1에서 두 함수의 함수값 똑같잖아. 이 x1을 여기다 대입한 함수값 로그 2의 x1 더하기 4 요거랑 같다. x1을 여기다 대입한 함수값 로그 2의 마이너스 kx1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이 x1이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 밑을 털자. 털어서 진수끼리 같으니까 x1 더하기 4랑 같다 마이너스 kx1이겠네. 그치? x1을 구하려면 넘겨야지. 넘겨서 얘랑 묶어야 동류야. 그래서 k 플러스 1의 x1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x1의 값은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구나 라고 일단 써볼 수 있겠죠? 찾은 거나 일단 x1, 2, 3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b로 갑시다. b가 좀 복잡하다. 여기다 볼게요. b는 세 함수가 만나는 곳이니까 x2를 여기다 넣어서 함수가 갖다 줘. 요거부터 할게. 로그 2에 마이너스 x2 더하기 m 같다. 여기다 x2 넣어서 로그 2에 x2 더하기 4 또 여기다 넣어서 로그 2에 kx2가 성립한다지. 밑이 다 간데 일단 합시다. 진수 끌어내려서 마이너스 x2 더하기 m과 같다. x2 더하기 4 같다. kx2 이렇게 나왔네. 여기다 아까 등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 연립을 하는 느낌이잖아 사실. 어쨌든 x2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x1이 k로 표현되어 있지? k로 표현하려면 이쪽으로 하는 게 낫긴 하겠다. 요거 풀어볼게 일단. 그러면 넘어가서 k-1의 x2 까지가 산 거지? 그럼 일단 x2는 k-을 4라고 할 수 있겠네. 잠깐 대기합시다. 이쪽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써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C로 갑시다. C는 저기죠. x3를 여기다 하나 넣어야 되고 여기다가 x3를 또 여기다 하나 넣어야 됩니다. 넣는다. 자, 그럼 로그 2에 마이너스 x3 더하기 과 같다. 저 끝에 넣으면
로그 2의 마이너스 kx3인가? 이 털었어. 그럼 마이너스 x3에 더하기 m을 한 결과가 진수인 마이너스 kx3라 소리지. 그런데 이건 x랑 k랑 m 섞였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이 함수는 k가 들어가고 이 함수는 m이 들어갑니다. 불가피하게 섞였다, 그지? 어쨌든 x를 표현할 거니까 넘깁시다. 넘어가서 k-1의 x3가 넘어갔을 때 뭐 마이너스 m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소리는 x3가 k-1분의 마이너스 m인 것까지 이렇게 됐지. 그치? 자, 이게 전체 배점이 8점 아니냐? 몇 가지만 와도 내가 볼 때 못해 5점 줄 것 같다. 5점. 거의 다 왔잖아 지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보여야 돼. x 제곱하고 x1 3 곱이 같아야 돼. 근데 x2에는 k만 들어가. x1도 마찬가지야. 그럼 x3에서 이 m이 좀 소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그잖아. 그래야 뭐 같아질 거 아니야, 적어도. 증명하는 거니까. x3에서 m을 좀 없애고 싶어. m을. 그래서 m 뭐지? 싶은데 이것을 아까 세화가 나는 걸 통해서 보자. 요 m. 그럼 여기 하면 되겠다. 요거 풀자, 요거. 이걸 풀어보니까 넘어가서 x2의 2배, 2x2가 넘어가서 n-4가 됩니다. 그럼 x2가 뭐냐 그러면 x2는 2분의 n-4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푼 x2나 이렇게 푼 x2가 똑같을 거니까 여기다가 잠깐 2분의 n-4라고 써도 되지.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m하고 k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mk 관계식이 얻어져. 빡세다, 그지? 그러면 m을 없애고 싶은 거니까 모양도 딱 안 좋다. m이 뒤에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이쪽 곱하자. n-4까지가 각각 k-1분의 8이 되고 m이 뭐냐 그러면 m은 k-1분의 8에다가 4 더한 거네 일단. 그치? 여기 자 통분을 할까? 통분할게. k-1분의 8에다가 이게 4가 k- 곱해서 올라가면 4k-4 올라갑니다. 4k-. 그치? 따라서 k-1분의 4k-4가 됩니다. 그러면 상수잖아 이거. 이게 4 붙고 k-이고 이거 4인데? m이 4였네 그러면. m이 4. 그럼 이 식이 이제 k-1분의 마이너스 4까지 왔겠지. 그치?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x2의 제곱은 요거 제곱이니까 k-1분의 4의 전체 제곱이야. 따라서 k-1의 제곱분의 16이라고 쓸 수 있고, 그다음 x1, x3 곱은 x1이 저 앞에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하고 x3는 방금 구한 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하죠? 안 같은데? 오다 나갔다 지금. m이 상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잠깐만 다시 넘어가서 EX2가 4K 플러스 여기 8에다가 4K 마사 어디가? 이거 자체는 맞지 않나? 잠깐만. 여기까지 맞아. 이거 풀사라고? 만약 풀자. 소가 안 됐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이거를 k-1분에 4 붙고 k 플러스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m이야. m. 여기 다시 정리한다 그럼. 마이너스 m을 k만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m까지가 요거 부호 바꾼 거야. 마이너스에 k-1분에 4에 k 플러스 1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m 쓴 겁니다. 마이너스 m. 그걸 k 마이너스로 나눈 거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겠네요. 제곱. 자, 다 왔습니다. 그래서 x1, x2 곱해서 x3 자리가 요게 뭐야 돼?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4의 k 플러스 이렇게 와야 되겠네. 그럼 여기 k 플러스 사라지면서 분자가 마사라 16 됐지? 분자는 현재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래서 요거랑 아까 여기 있던 거 이 둘이 같았죠? 이렇게 된 건데 어려웠다. 어려웠어. 기출 설명하는 거를 한 거고 현실적으로 이 시험지 풀 때 논술 3번을 쓰려고 시도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진짜. (17번) 17번이나 18번에서 시간을 꽤 많이 뺏겼을 가능성이 높아. 17, 18에서. 잠깐 쉬었다가 추운 거 갈게.